자, 오늘은 60갑자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무인일주인데요. 흔히들 가장 강력한 리더의 기운을 가졌다고 하죠.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압도적이죠? 거대한 산 위에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 이 한 문장이 무인일주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산, 그리고 용맹하고 거침없는 호랑이가 만났으니 오죽하겠어요? 타고난 리더의 카리스마.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어딘가 모를 고독함이 있다? 혹시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주변에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쯤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무인이라는 두 글자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그냥 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무는요, 저기 지리산처럼 거대하고 듬직한 산을 뜻해요. 안정감, 책임감, 포용력 이런 거죠. 반면에 이는 어때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될 때 뛰쳐나오는 호랑이. 강력한 도전 정신 그 자체죠. 그러니까 묵직한 바위랑 날쌘 호랑이가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조합이죠? 그래서 이걸 12운성으로 보면 장생에 해당돼요. 장생이 뭐냐면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거예요. 거대한 산이 새 생명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순수하고 또 잠재력이 크겠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이끌 때 이 무인일주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무인일주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실제 속마음이 정말 달라서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고 또 더 복잡한 사람들이죠. 보세요. 밖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뭐든 다 할 것 같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집에 혼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대범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의외로 엄청 소심하고 섬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약점을 남한테 들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척, 더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거느릴 팔자인데 정작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고독한 리더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 공유 씨 같은 분들이 이 일주거든요.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지만 그 이면의 고독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변에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정작 내 속마음 하나 맘 편히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하고 또 복잡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보시죠. 과연 이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서류 작업하면서 말이에요. 에이, 절대 아니죠. 지루한 건 정말 못 견딥니다. 이 분들은 일지에 편관이라는 아주 무서운 별을 깔고 있어요. 편관이 뭐냐면 그냥 권력이 아니에요. 나를 막 채찍질하면서 단련시키는 호랑이 교관 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 재미없어요. 좀 위험하더라도 명예를 걸고 명분이 있는 큰 일을 할 때 막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분야가 어울리는 겁니다.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군인, 경찰. 어때요? 다들 한가락하는 직업들이죠? 사람의 인생을 다루거나 국가 같은 큰 조직에서 자기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일할 때, 그때 가장 큰 만족감과 성취를 느끼는 거죠. 자, 일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어쩌면 무인일주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숙제가 바로 이 인간관계, 특히 연애와 결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의 진짜 과제가 드러나거든요. 남녀 할 것 없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꽉 잡으려고 해요. 남자는 가장은 나야 하면서 일에만 빠져서 아내를 외롭게 만들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본인이 집안의 대장이 되어야 직성이 풀려요. 특히 무인일주 여성분들은 사주 구조상 배우자와의 경쟁 구도나 좀 삼각관계 같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어요. 제가 괜히 겁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딱 이거요. 무인일주는요,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토끼 같은 상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호랑이를 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둘 다 왕인데. 그래서 연애가 참 어렵다고 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팁을 드려요. 본인이 첫눈에 확 끌리는 사람은 또 다른 호랑이라서 결국엔 싸우다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얘는 정말 성실하고 괜찮아 하고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보라고요. 최소 3번은 만나보시라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같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결혼 잘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진짜예요. 자, 지금까지 무인을주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다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해결책, 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무인일주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인신충입니다. 인은 호랑이고 신은 원숭이거든요. 호랑이랑 원숭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걸 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신충은 파괴력이 엄청나요. 마치 평화롭던 내 땅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내 명예, 직장, 건강, 돈,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으니 원숭이의 해나 달이 올 때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5가지는 꼭 처방전처럼 마음에 새겨두세요. 첫째,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좀 져주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위선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 특히 위장이랑 신경계가 약하니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넷째, 제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좀 나눠주세요. 당신은 리더이지 혼자 짐을 다 짊어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물 기운, 수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당신의 불을 식혀줄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궁합이 중요해요. 무인일주는 기본적으로 마른 땅에 뜨거운 기운이거든요. 이걸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개수일주, 비 같은 사람이죠. 또 그 땅 위에서 예쁘게 자랄 수 있는 을목일주, 작은 꽃이나 풀 같은 사람들과는 아주 잘 맞아요. 반대로 나보다 더 뜨거운 태양 같은 병화나 나를 깎아내리는 큰 도끼 같은 경금과는 부딪힐 일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관계 맺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결국 무인일주의 인생 과제는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정복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 힘으로 사람들을 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것인가? 후자를 선택할 때 호랑이의 포효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창조의 함성이 되는 겁니다. 무인일주인 당신, 그리고 당신 곁에 호랑이를 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강력한 호랑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